여러분, 금리 쇼크의 충격이라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금리의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한국경제신문하고요, 한국경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이자가 오르면 기업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 말입니다. 72조 6,600억 원의 이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올해만 말입니다. 72조 6,6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작년 전체 추가 경정 예산이 72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72조 6,600억 원을 기업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담 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물론 지금 기준금리가 1.5%예요. 근데 1.5%에서 좀 늘려 잡았습니다. 올해 적어도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까지도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 정도 되겠죠. 2.25가 됐을 때 지금 72조 6,600억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72조 6,600억 원은요, 부담은 엄청나게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기업의 이자 비용 보세요. 2018년에는 49조 7,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요 53조 3,300억 원이었고요. 2020년에는요 53조 300억 원. 좀 줄어들었죠. 오히려 이때는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요.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늘어났습니다. 작년 8월에 0.25% 올렸죠. 작년 11월에 0.25%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1% 금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8조 1,2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지금 1월에 0.25%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를 4번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2.25%가 되잖아요. 2.25%가 되면 72조 6,600억 원의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자 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 부채 보세요. 2021년 기준으로 2,361조 1,000억 원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는 이야기잖아요. 2021년 기준입니다.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1,698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21년에는 2,361조 1,000억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아마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기업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결과예요. 그래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진짜 못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자산이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천연 지하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 자산이 기업인데 기업을 이렇게까지 옥죄었으니까 기업이 부채로 빚으로 연명하는 5년간이었으니까 지금 빚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자가 올라가면 여러분
기업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기업들이 시중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부채가 많은 데다가 지금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은행채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나 은행채에 비해서 말입니다. 회사채는 후순위채거든 사실상이요. 그런데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예를 들어서 AA- 등급이다. 이러면요. 연 3.813%예요. 3.813%. 거의 4%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지금 기업이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는 이미 못 벌린 지 오래됐고요. 지금 뭐 제2금융권까지도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업이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 진짜 많아요. 2021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소기업은요 절반이 한계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비 기업이에요. 벌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예요. 50.9%. 엄청나죠? 이게 말입니다. 2017년 말만 하더라도 40.7%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0.9%까지 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잡기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이시죠? 지표가 딱 이야기해 줍니다. 지표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지금 고행의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고행의 연속. 문제는 여러분 중소기업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23.2%가 원금도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23.2%. 23.2%면 좀 많이 가면 4개 대기업 중에 1개라는 거잖아요. 4개 대기업 중에 1개. 좀 적게 가면 5개 대기업 중에 1개라는 거고요. 5개 대기업 중에 1개가 빌린 돈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못 갚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줄줄이 파산합니다. 이거 줄줄이 파산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요즘 기업들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야, 우리가 이거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져야지 살아나지.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살아나겠나 하는 걱정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충격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단기순이익도 아마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단기순이익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 중에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갚는다고 하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줄파산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 말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년 6개월이죠. 기업들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웠고요. 소기업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더 이상. 지금까지는 빚을 내서 빚으로 버텨왔지만 이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한계기업이나
좀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